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서 연합의회는 의장단 구성에 지역 간 자리 싸움이 벌어져 시작부터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2달 만에 열린 두 번째 임시회에서는 갈등이 봉합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광역연합은 첫 사업으로 4개 시도를 오가는 광역 시티 투어 운행을 제안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 충청권 4개 지역의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앞서 모인 의회는 처음부터 파행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지역 간 마찰이 생기면서 의원 3명이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열린 두 번째 임시회. 결원된 자리는 각 시도의원으로 모두 보충하면서 원구성은 완료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구성이 확정되면서 본회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각 시도에서 14억 원씩 분담해 전체 56억 원으로 운영에 들어간 충청광역연합의 첫 사업 제안은 광역 시티투어 운영.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연합 출범과 오는 2027년에 열리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관광 투어 패스와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광역시티 투어를 운영하여 충청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충청권 공동현안인 청주공항 활성화, 민간 활주로 신설 촉구한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 수에 적극 대응하고 중부권 국제공항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후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균형 발전의 중요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리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자리에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초지입니다. 충북도가 7만 1000제곱미터, 2만 평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점찍은 곳입니다. 충북의 파크골프 회원수는 지난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해 9,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 일대의 상권 활성화 등 부가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45개 홀을 조성하고 100개 홀 규모까지 차츰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개발이 쉬운 농지 매입이 가능해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실버타운과 시니어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충북에는 20개 이상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청주에 2곳 36개 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가 나서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실제 관련 예산 47억 원은 100% 도비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조차 이런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해왔다는 충북도의 설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작년부터 논의는 많이 됐었는데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다가 1월 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미 결정한 상태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지난주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북 파크골프협회장에 취임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군 비행장과 분리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과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또 이주민 생계 지원과 이주 택지 조성, 공항 주변을 관광 특구나 규제 자유 특구 등으로 지정하는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농촌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 보일러는 기름보다 난방비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을음과 연통 과열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 화목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 연료는 기름보다 비용이 저렴해 하루 종일 불을 떼야 할 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석유로 비교하자면은 나무 사용하는 것이 절반 정도, 2분의 1 가격으로 다 한 겨울을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화목 보일러 특성상 쉽게 과열되고 불티가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화목 보일러 화재로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60대가 안면부 화상을 입었고 지난달 음성군 감곡면에서는 보일러실이 전소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 건수는 총 815건. 이 중 58%는 본격 추이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집중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는 화원 방치가 8건, 기기 사용 부주의와 기기 과열 등이 각 6건으로 대부분 사용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화목 보일러에 쌓인 분진과 카본 등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연성 물질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지 마시고 건조한 나무를 적정량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나 물동이를 두는 등 화목 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돼 응급실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승격으로 신속한 전원과 후송 시스템이 강화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금 증액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응급환자의 치료와 중증 응급환자의 1차 수용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착공합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장애인이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해 일상생활과 직업, 스포츠 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시설로 청주시 신봉동 1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연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청주대학교에 공군 학군단이 창설됐습니다. 첫 기수로 입단한 후보생들은 조국 영공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공군 장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대 공군 학군단 창설이 선포되고 부대기가 수여됩니다. 첫 기수로 입단한 후보생은 모두 25명, 조종 후보생 4명과 일반 후보생 21명입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과 강도 높은 기초 군사훈련을 모두 마친 후보생들은 전통 구호를 함께 외치며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지키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 학군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조종특기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육군 학군단을 운영해온 청주대는 공군의 엄격한 심의를 최종 통과해 공군 학군단을 추가로 창설하게 됐습니다. 조종 장교를 배출하는 대학은 국내 5번째입니다. 이로써 청주대는 학군의 군사학과까지 군 장교를 배출하는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육군 학군단에 이어 군사학과, 공군 학군단 등 3곳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 호국 간성의 요람인 만큼 상호간 협조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주대는 전문 교육을 담당할 독립 건물을 구축하고 자체 보유한 비행 교육원을 활용해 조국 영공을 수호하는 군사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주대학교 공군 학생 군사 교육단은
공군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교 출신에 대한 각종 특전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병사 처우는 좋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장교 인기는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변화하는 시류보다는 국군 장교의 명예로운 길을 선택한 청년들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한 후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방송은 몇 해 전만 해도 시청자나 방송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신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반도 못 갖춘 채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작 시청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지상파 UHD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UHD를 직접 수신하는 인구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민간 주도로 6조 7천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계획이 무리였고 무엇보다 기존 HD와 큰 차이도 없어서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화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적은 거죠.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UHD 정책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UHD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할 게르게 빗댔습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모바일과 OTT 등 방송 환경은 딴판이 돼 확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투자 강제나 의무 편성 비율 같은 규제만 있어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UHD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아니면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 재수립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특히 지역 방송사가 UHD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입니다. 충주의 하얀 어린이집이 주말과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 꺼지지 않은 하나돌봄 어린이집에 선정됐습니다. 하나돌봄 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취약 전 영유아를 정규 보육 시간 외에 틈새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으로 다음 달부터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인 모아의 할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합니다. 제천시는 3월 1일부터 모아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며 월 구매 한도액도 변동 없이 7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이 구운 금고 업무 출급 은행으로 NH농협은행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 보은군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 등 6,500여억 원을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군 금고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충주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충주호와 단월, 수원보, 서충주, 앙성 등 관내 5곳의 파크 골프장을 휴장합니다. 충주시는 휴장 기간 동안 잔디 깎기와 보식 등 잔디 관리 작업을 통해 5월부터 본격 개장할 방침입니다. 또 5월에는 9홀 규모의 신리 파크 골프장을, 12월에는 18홀 규모의 중앙탑 파크 골프장과 9홀 규모의 노은 파크 골프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하다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유발한 차량 임차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법인과 일반인 등 고객 100여 명의 선수금 5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